499 500 아이씨 미친. 이제 본방이라 잠깐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보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웠겠네요. 딴 세상에 계시는군요. 리스펙합니다. 진짜 좋은 자극받고 갑니다. 그래서 애인분이 형 어디가 좋다고 하시나요? 궁금해요. 만난 사람이 있다고 했었는데 뭐 운동을 해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얘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좋았겠죠 뭐.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방에서만 운동해서 못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남친도 있나요? 줄 서봅니다 이런 건가요? 푸시업 500개 하니까 숨만 쉬어도 멋있어 보여요. 약간 노린 거 있어요. 제가 멋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관심이 끌린다는 얘기 한 겁니다. 포징 한번 잡아주십시오. 포징 한 번에 10만원 받겠습니다. 우연히 봤는데 푸시업 하시는 거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 맨몸 운동 마렵네. 나는 왜 헬스장에서 깔짝대는 건지 자괴감 듭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뭐. 칭찬하는 댓글만 쳐있네. 칭찬이 그렇게 받고 싶었냐. 그러니까 이런 댓글도 다 읽어드려요. 근데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댓글에 묻히는 것 뿐이지, 본인이 남긴 채팅의 수준이 낮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립니다. 저 귀여운 고딩인데 만나실. 죄송한데 귀여운 고딩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신력은 깨달은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배움인가요? 글쎄요. 정신력이라고 막 거창한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그렇고, 하고자 하는 약간 저만의 꿍꿍이가 있습니다. 헬린인데 복근은 살이 빼면 자동적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복근 운동을 빡세게 하나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항상 얘기하죠. 복근은 복부에 이미 있어요. 복근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앉았다 폈다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겠죠. 배 쪽에 있는 근육은 이미 있는데 그게 체지방이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체지방을 낮춰주면 복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근 생기고 싶어요 이러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살을 빼시면 돼요. 공부 잘하셨나요? 저런 의지력이면 학창시절 성적 어땠을지 궁금. 저는 공고를 다녔었는데 공고에서는 항상 석차가 1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공고에서는 누구나 일주일만 공부하면 전교 1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냥 애들이 안 했었고 깔짝깔짝 공부했었는데 조금 잘했다고 1등이 됐던 거였죠. 방구석 백수인생이 푸시업 500개 보고 자극받아서 인력사무소 나가서 일해야 되겠네요. 저도 인력사무소 참 많이 나갔고 오래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곳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태양인력사무소인데, 거기가 아마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25부터 27까지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현장 인력사무소에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근 모양과 개수는 선천적이라 운동 아무래도 모양이 안 바뀌지 않나요? 뭐 복근 모양이 중요한가요? 그냥 운동 열심히 잘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됐죠 뭐. 저 사과 좀 먹을게요. 사과는 청송사과 좀 보내드릴까요? 오,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저 안 그래도 사과 후원 받으려고 공짜 사과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살짝 어필하고 있거든요. 근육 유지하는 대신 여성성 얻기, 근육 없이 남성성 유지하기. 이게 무슨 질문이죠? 근육 유지하는 대신 여성성을 얻는다. 저는 여성성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뭐 여성적이다 이게 아니라, 여성성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대화가 잘 통하고 말을 잘 들어주고 뭔가 대화의 요지를 좀 잘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대화의 분위기를 맞춰라 간다거나, 그러니까 소통과 관련된 능력이 우수하면 여성성이 있다라고 요즘 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성성이 이미 있지 않나요? 다음 주에 군대 가는데 한마디 부탁드려요. 다치지 말고 나오세요. 다치지 말고 인간관계는 좀 잘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저도 전역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사관으로 전역하고 용사 생활을 안 해봤었는데, 근데 사람 사는 곳이에요. 너무 이렇게 겁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으면은 군대 생활 다시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 분위기에 맞춰갖고 그냥 열심히 놀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혼자 튀려고 안 하고 분위기에 적당히 맞춰가지고 잘 놀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비대 말고 스트렝스 스탯 찍는 스타일인가요? 근비대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근육 키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 체중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거 뭐 헬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알겠지만, 근손실이
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몸이 적정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일정 수준 이상의 근육으로 올라가면 장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특히나 심장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왜 지방은 분해 안 해주지? 지방도 분해합니다. 지방이 분해가 될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그 시간 전에 음식을 처먹어가지고 지방 분해 전에 다시 지방이 쌓이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니까 살이 찌는 거지. 사실 몸은 계속 지방을 분해하고 싶어 합니다. 안 분해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보니 내적 친밀감 느끼는 분들 많은가 봐요. 댓글 보면 다 친척인 듯 말거네. 크크크. 484일 동안 이거 하고 있으면 저도 약간 남 같지 않게 얘기할 것 같기는 합니다. 5시 53분. 자, 질문이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 들었죠. 확실히 이 채팅도 어느 하나 이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부터 500개를 할 때까지 채팅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500개가 딱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채팅이 막 달리다가 어느 정도 약간 소강 상태에 좀 들어가는 거죠. 이 순간에 제가 보통 뭐 해야 될 얘기들이나 미뤄왔던 질문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왜 시청자분들이 분석하시나요? 형이 생각하기에 영업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야?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물건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대화가 기본적으로 좀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소 좀 거리가 먼 화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걸 써보지 않아도 써본 것처럼, 써봤는데 좋지 않아도 좋은 것처럼, 좋지 않은 것들이 분명 있지만, 그러니까 안 좋은 점들이 분명 있지만 좋은 게 더 많은 것처럼 몇 가지 대화 스킬 중에 구라가 한 80을 차지하는 것 같긴 합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저 채팅에 남겼던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었어요. 20, 30대 중장년층까지 남성 고독사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까지 자기 방임과 그냥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한번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간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인터뷰가 뭐였냐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것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이나 아니면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삶을 케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선택이니까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이상했거든요. 이거 분위기가 미쳐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때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영향력이 없고 채널의 어떤 크기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아주 미약한 수준인데 어떻게 하면 약간 관심을 좀 살 수 있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할 건데 관심은 끌어야 되겠어. 어그로는 끌어야 되겠는데 뭘로 어그로를 끌 수 있지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작했던 게 500개 푸시업이었고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도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못해. 용기라고 거기다 그걸 붙여버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자살이든 장기방임이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뜨개질이 될 수도 있고 자수가 될 수도 있고 수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다 자기 표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 그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데 저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저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표현한다는 게 참 말이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상태 아니면 내가 삶을 통해서 얻고 있는 고통의 수준을 너도 알기를 바란다라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게 좀 사회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약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진짜 누가 봐도 아, 쟨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자살이나 자기 방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냐 하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약간 잘잘못을 따질 자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뭔가 그래도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면 제가 조금 더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어떻게 살 거다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존나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잖아 라는 동기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라이브 실시간 보고 계신 분들이 163명에서 550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침을 다 피곤하게 시작하고 다 괴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괴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 행복하고 싶고 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죠.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점은 뭐냐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든 이미 보고 나가신 분들이든 아침을 저보다 괴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데 저도 진짜 충분히 괴롭거든요. 저도 충분히 괴롭고 저도 답답한 이런 삶들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삶을 살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죠. 분명히 같은 상황이나 혹은 제가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잘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군가의 동기를 깨워야 한다라는 건 제 욕심이고 깨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몸만 건강한 줄 알았더니 마인드도 건강한 사람이었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재밌는데 거기에 루틴까지 만들다니 눈 뜨는 게 무섭지 않으신가요? 이거 존나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서커스로 하고 있지만 서커스고 어그로고 관종짓거리로 이걸 하고 있지만 아침마다 진짜 존나 하기 싫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게 막 아침에 눈 뜨면 와 씨 오늘 아침 개꿀잼인데? 500개를 한다고? 정말 흥미로운 아침인걸? 이렇게 안 해요, 진짜. 씨발 진짜 오늘도 해야 돼. 오늘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마인드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아침 루틴 만들어 봤었는데 눈 뜰 때 욕 나오고 울면서 했었어요. 저 이거 지금이야 그냥 하는데 한 30일차인가? 라이브를 시작한 거는 230일차부터인데 그 전에 몇 번 울었습니다. 이거 하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하기 싫고. 지금이야 구독자가 7,700명을 넘어가잖아요. 저 이거 230일 때까지 구독자 40명에다가 인스타 팔로워도 5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워도 400명? 그것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팔로워였지 이거 컨텐츠 만든다고 구독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약간 좀 현타가 존나 세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이거 진짜 이거 인생 시간 낭비 존나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진짜 그때 현타 존나 세게 왔죠. 헛되지 않았어요. 진짜 강하시네요. 지금은 어떻게 느끼나요? 시간 낭비는 아닌 것처럼 느끼나요? 확실히 여전히 그런 약간 잔잔한 불안감 같은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컨텐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컨텐츠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P라고 하면은 체력이 만땅이 아니잖아요. 회복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 HP가 줄어들 텐데 결국에는 이걸 못하는 날이 올 거예요. 500개씩 푸시업을 하면 안 되는 날이 결국에는 올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채널이 어느 정도 그 목적을 좀 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약간 몇몇 사람들의 동기를 깨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문에 답이 될 만한 몇몇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 몸이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운동해본 결과 한계까지 몸을 달려가는 건 결국 전신의 싸움이고 탄탄한 몸을 가진 사람은 모든 자기 자신을 이겨낼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힘들어도 뭔가를 지속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는 이유는 앞으로 그러니까 삶에서 문제가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건 실제로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되게 큰 문제를 해결해갖고 이제는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없겠구나. 앞으로 평온한 일상만 지속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 뒤에 문제가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의 시스템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질문이 있는데요. 당뇨 생겨서 운동해야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나와서 살이 좀 쪘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운동과 식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뇨 생겨서 운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채소나 과일 정도를 드셔야지 운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마 고탄수화물 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 식품으로 음식을 드셨으니까 당뇨가 좀 빨리 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운동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MBTI에 I하고 T 있을 때 저는 INFJ가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한번 도태남이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쇼츠를 하나 만들었었죠. 제 그 내용인즉슨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의 방향이 스스로를 향해 있고 이게 지금 발생된 문제가 무엇이고 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라는 그런 사고라는 게 기본 설정인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한테 관심을 쏟기에는 그 외에 다른 문제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이 에너지를 이성한테 써야 되는 거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몇몇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행복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겨지는 지금 시대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자급 추구형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 실태에서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이 지천인데 여기서 완전 다른 전략을 택한 거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나는 이성 어차피 뭐 내가 이렇게 잘해준다라고 고마움 느끼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거 신경 쓰기에는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F도 맞는 듯한데 논리적인데. 비슷한 고민을 나누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가 가능한 동반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뭐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결론은 돈이지 저건 틀린 말입니다.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실제로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 솔로몬의 전도서에서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많은 돈과 성을 다 가지고 땅과 짐승과 양을 다 가지고 노비와 사람을 다 가지고 사랑과 우정을 모두 다 가졌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이 모든 걸 다 가져도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거 하나를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를 들면 결론은 돈이다처럼 돈을 다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아서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기회 자체가 많이 없는데 맞아요. 지금 시대는 이제 타인의 생각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시대고 관심이 있더라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물어보거나 듣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사람의 의견에 마치 동조하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남들의 생각에 대해서 의견 표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조까라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회사에서도 말이 많은 편인가요? 사회적인 관계에서요. 요거 오히려 회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에는 돈이 있어야 취미나 시간 공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비중이 큰 건 팩트인데 팩트? 돈이 있어야 취미나 시간 공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비중이 큰 건 팩트인데 뭐가 팩트라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돈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취미나 이런 공부나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인프제가 다양성이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32입니다. INFJ 극혐. 그 특유의 성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INFJ가 가면이 많다면서 그 성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INFJ라고 하는 성향한테 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제 손절당하고 저 성향 존나 이상한 새끼들 많아 이러면서 괜히 뒤에서 이빨 까는 소리나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익명으로 저를 이렇게까지 극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실수를 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돈이 많아도 물쓰목이 납니다. 저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서 자기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목적을 잃고 다른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전부다라는 사고방식은 100% 문제를 났습니다. 아마 이런 글 쓰신 거 보니까 왠지 남자분이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남자분들은 이 경제력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집착적 성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알잖아요. 이게 돈이 많아져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고 돈이 많아져서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돈이 없는 상태에서도 문제 해결 방법을 기르는 게 조금 더 타당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귀는데도 내가 돈이 없고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더 좋겠죠. 내가 돈이 없었어. 근데 돈이 생겼어. 근데 갑자기 여자들이 연락이 많이 오고 여자친구가 생겼어. 이것보다는. 거칠애가 생기고 나서 생기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좀 많이 힘들 뿐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힘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 성장이 중요하죠. 돈이 그냥 많은 것보다는.
뭐 자기 성장도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자위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의 신념의 바탕은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저라는 사람의 성향상 위선이라는 스탯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높게 측정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도덕을 기준으로 하고 하면은 제가 인간성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런 성경적인 해석에서는 저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미움받기 싫어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하고 또 왠지 바른 말을 하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누군가는 밭을 가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게 한다라는 얘기와 맥이 통합니다. 저는 거두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밭을 가는 정도의 사람인 거지. 밭을 갈 때는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땅을 막 갈아엎는 거예요. 벌개재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잡초를 다 뽑아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뿌리째 뽑아내고, 그 과정이 굉장히 격하고 누군가한테 아픈 순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어떤 농사 일에 비유하면 저는 밭을 가는 사람 정도인 거지. 신이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는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까 전에 약간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누군가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선생질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냥 자기 검열을 굉장히 강한 사람을 만들고 누군가는 조롱이나 남을 비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선하기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죠. 100% 선함이라는 게 뭔데요? 그건 인간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요? 제가 선함을 얘기했나요? 저는 선하지 않다고 했네요. 위선이라고 얘기했죠. 저의 가장 주된 성향은 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려주면 조용히 정보만 듣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반박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고, 발전을 하려면 누가 갈긴 해야, 뭐 건물을 세우든 농작물을 짓든 어쨌든 그 터가 용도에 맞게 개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늘 근데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110분을 방송했네. 뭐 재미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긴 한데, 싫으면 싫어요라도 눌러주세요. 뭐라도 하나 누르십시오. 구독 누르기 싫어도 누르시고 좋아요든 싫어요든 둘 중 하나는 좀 아무거나 눌러보십시오. 이웃집 반려견 존나 짖는데 도끼로 찍어도 되나요? 안 되죠. 이제 일어날 거예요. 출근해야 됩니다. 말을 아침부터 너무 많이 했어. 라이브 몇 차례 봤는데 오늘 얘기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약간 좀 너무 진지하다 생각했었는데, 위선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선하지만 인간적이어서 약함과 책임감에 비해 여러 가지 뒤섞여서 위선처럼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 말을 조금 더 쉽게 할게요. 제 안에서 좋은 게 나오나요, 혹시? 이걸 자꾸 성경적인 얘기를 가져가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마음 때문에, 성경을 믿고 싶지 않고 비판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 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단순히 성경적인 잣대가 아니더라도 제 안에 좋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안에 좋은 게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이 얘기를 듣는 모든 분들 안에 좋은 게 있나요, 혹시? 좋은 게 있으면 그게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좋은 게 없는데 분명히 좋은 게 있다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애인인 오빠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건 또 교회 오빠인가요? 교회 오빠 중에 씨발놈이 그렇게 많다던데. 애인인 오빠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성경적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믿었었는데, 너무 믿었고 믿음을 줬는데, 뭐 자꾸 믿음 거려. 실수한 게 걸려서 믿음이 와르륵. 진짜 믿음 미쳐버리네. 이거 믿음을 뭐 반복 단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채팅 안 읽겠습니다. 너무 믿음 미친. 님들 진짜 성경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뭔데요? 고창성님이 말하는 믿는 게 도대체 뭔데요? 똑같은 일상 도파민에 찌들려 하는 인생에 이런 자극이 들어오고 논리적인 말하는 사람 방 들어오니까 뭔가 힐링하는 느낌입니다. 뭐 잠깐의 소비용으로 그렇게 소비하시는 거면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몰입하시는 것만 아니면 가볍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제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막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제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방송 보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운동방송에서 뭔가 굉장히 철학적 방송이 되어간다. 팔굽혀펴기 할 때 승모에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승모를 없애시든지 그냥 힘을 주고 하시든지 둘 중 하나 하십시오. 어떻게 승모에 힘이 안 들어가요? 섹시함에 왔다가 자기 반성하게 돼. 배우고 싶은 거죠. 사실 저한테 배울 게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항상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 게, 이게
제가 시청자와 소통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확실한 전제를 좀 두는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답이 없다이고,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뭐 약간 이 믿는다라는 개념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성경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하나를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이 컨텐츠를 소비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목표하는 거와 동일하게 할 수 없는데도 제 행동을 따라 하시는 거는 그냥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고, 직접 생각해보지 않은 가치에 대해서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고, 그런 확고한 방향성과 자기 철학을 어떻게 형성하셨나요? 글쎄요. 질문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형성한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방법이 우선 없고, 심지어 그리고 저는 지금 뭐가 형성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잘 몰라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였으면 제가 약간 연기를 했거나 약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게 없습니다. 40분 남았다.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이모 오늘 서비스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재밌는 것들로 하루를 채우는 거는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지양합니다. 핸드폰도 너무 오래 보거나 그러지 않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지 않고,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자극, 감당할 수 없는 유혹들은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자극에 너무 절여져 있는 삶이라고 하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한번 완전히 줄여도 좋고, 형 사고랑 내 사고랑 칼싸움 하면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 아무튼 뭐 더 긴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만 출근하겠습니다.